대통령이 중국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현대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경제 교류 회복과 사드 문제 등 방중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최근 해킹 공격이 잇따랐는데 일부가 북한 소행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외화 확보를 위해 가상화폐 시장을 노리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국정원 비선복으로 영향력을 키운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시킨 결정적 증거는 국정원 내부 문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과 미국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조건 없이 대화하자던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다시 도발 중단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고 맞섰습니다. 주춤하던 한파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내일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충남과 호남 지방 등엔 내일까지 큰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비수기에도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자 올해 안에 물량을 소화하겠다며 밀어내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심한 노출과 욕설이 난무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됩니다. 유해 콘텐츠를 내보내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이른바 BJ를 영구 퇴출시키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방문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역사이자 중국의 미래 충칭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를 유력한 천민월 당 서기와 만난 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정유미 기자입니다.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는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광복 직전까지 사용했던 곳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이곳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보통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그동안 임시정부를 잘 기리지 못해 가슴이 메인다며 특히 2019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더 제대로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천민월 충칭시 당서기와 만나서는 사드로 흐지부지됐던 광복군 총사령부터 복원 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천서기가 중국의 유력한 차세대의 지도자란 점에서 오늘 만남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했습니다. 한 충칭 간 경제협력의 확대가 중국의 서부 대개발과 또 중국의 군용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我觉得你对重庆的重视我们很受感动. 한중 협력의 현장인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문 대통령의 충칭 방문을 관심 있게 보도하며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늘 밤 늦게 귀국할 예정입니다. 충칭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네, 이번 중국 방문의 무게 중심은 사실 경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교류 회복을 공식화한 것은 평가할 만한 대목입니다. 다만 중국이 여기에도 사드 꼬리표를 달아놨다는 게 신경이 쓰입니다. 방중 성과는 남승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방중의 3대 과제였던 북핵과 사드, 경제교류 회복 가운데 우리 정부가 가장 공들인 부분은 경제였습니다.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여 경제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어제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은 이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사드 제재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받은 점, 여기에다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 간 협력 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을 것이란 구체적인 답변도 얻어냈습니다. 春天是可期的，我们也都希望呢，中韩关系平稳、健康的
向前发展。 큰 방향은 확실히 바꿨는데 여전히 신경 쓰이는 건 사드 꼬리표입니다. 리 총리는 한국이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라면서도 양국 관계가 발전하면 이란 조건을 달았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사드의 단계적 해결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드 봉인을 주장했던 청와대도 사드는 현 단계에서 풀 수 없는 미완의 과제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사드 해결과 경제교류 복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리대응할 수 있느냐가 이번 방중에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충칭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올 들어 잇따랐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공격이 북한 소행으로 파악됐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외화가 궁해진 북한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국내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3만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일부 계좌에서 실제로 가상화폐가 무단 인출되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모두 시장가로 판매가 되고 해커의 계좌로 다 빠져나갔는데 국가정보원은 빗썸 해킹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해킹에 사용된 악성 코드를 분석해보니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해킹그룹 레저러스가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이지에서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 등에도 북한이 관여한 흔적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킹 수법은 단순했습니다. 전문직 여성을 가장해 거래소 직원들에게 입사 지원서나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 악성 코드 감염을 유도하는 시기였습니다. 국정원은 대북 제재로 외화가 궁해진 북한이 가상화폐에까지 손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빼돌린 가상화폐를 실명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제3세계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도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데 가능성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그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상태는 괜찮은 건지 경제부 최우철 기자와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북한이 계속 공격을 해올 경우에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기존의 이제 금융기관도 네. 사실은 그 가상화폐 거래소보다는 이제 보안 체계가 잘 돼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 이런 전면적인 해킹 공격에서 완벽하게 방어를 해낼 수 있다 이런 기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13일에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 일단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보 유출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거래 임시 중단 조치 이런 걸 내리겠다고 네.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 빗썸, 그다음 코인원, 그다음 코빅 같은 이런 매출량이 많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체계가 좀 더 강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인증 체계를 통과할 수 있는지 요거를 내년부터 좀 보여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건데 만약에 피해를 봤을 경우에 피해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모여가지고 투자자들끼리 이제 뭐 변호사를 구해서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거래소랑 투자자 간의 문제다 보니까 정부가 거래소에다가 계속 좀 이렇게 자율 규제안을 좀 내놔라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해온 게 지금까지 이제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나왔는데요. 보면은 이제 그 투자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앞으로는 좀 그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이걸 만들어서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구제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소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걸 하려면 조금 더 큰 걱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래소를 이제 규제를 하려면 뭐 인가제 같은 게 거론이 되는데 이러려면 일단 가상화폐가 뭐다? 일단 뭐 자산이다? 화폐다? 이 중에 한 가지 정도는 규정을 해야 이거를 좀 거래하는 이게 오가는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걸 이렇게 규제를 하면 시장에서 좀 과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뭐다라고 공인했어요라고 하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이 투기 광풍이 정말 이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건 없이 대화하자던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도발 중단이라는 전제 조건을 다시 달았습니다. 유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북한식 화법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사흘 전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나 날씨 이야기라도 하자던 틸러슨 미 국무장관. 오늘은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도발의 일정 기간 중단을 꼽았습니다. A sustained cessation of North Korea's threatening behavior must occur before talks can begin. 명백한 유턴 또는 후퇴라는 게 미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They know where the door is. They know where to walk through that door when they want to talk. 이례적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북한은 핵 개발이 자위적 조치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보유국으로서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aintaining the fully guarantee any kind of illegal transfer of nuclear weapons is technology.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논의의 초점을 핵 포기에서 비확산 문제로 옮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오늘 국제사회에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든 없든 현재 대화를 거부하는 쪽은 자신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유엔에 가 있는 조현 외교부 차관이 북한 측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일정이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에 해온 한미 연합훈련 일정과 겹친다는 겁니다. 북한을 고려해서 훈련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식 발표를 못하고 있지만 훈련 시기를 사실상 4월로 늦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은 내년 2월과 3월 평창올림픽 기간 휴전과 분쟁 중단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게 매년 3월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입니다. 군은 방어적 훈련이어서 유엔 결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독수리 훈련에는 미국 전략무기와 30만 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되고 북한군도 준 전시 상태를 방불케 하는 대비태세를 갖춥니다. 평창에서 올림픽이 한창인데 80km 북쪽 휴전선에서는 볼성 사나운 긴장 상태가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까지 더해 4월 연기설이 돌고 있는 건데 정부 공식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답니다. 내년 4월 18일부터 5월 3일로 한미 연합훈련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서 공개 비공개 그런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지휘소 훈련인 키 리졸브는 4월 실시가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독수리 훈련의 경우 미 측이 전략무기 전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군이 고려하는 점은 한미연합훈련이 쏠쏠한 대북 압박 카드라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공식 연기 발표는 북한 동향을 봐가며 때를 고를 거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칼바람에 매서운 추위가 느껴진 하루였죠. 밤새 더 추워져서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어진 캐스터. 네, 청계경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추위가 느껴지는데 많이 춥죠? 네, 지금 정말 춥습니다. 밤이 되면서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한 20분 정도 바깥에 서 있었더니 손과 발이 꽁꽁 얼어버릴 정도로 추위가 정말 매섭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의 기온은 영하 6.6도, 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2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는 불빛축제가 한창인데요. 강력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중무장을 한 채로 형형색색의 불빛을 즐기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더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철원 영하 17도, 대구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거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서해안 지방에는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은 최고 15cm, 충남과 호남 내륙은 8cm 안팎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전남 서해안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밤사이 충청과 호남 내륙으로 확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내리는 눈이어서 그대로 빙판길이 우려되니까요. 내일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지금까지 청계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강추위 속에 오늘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인천의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건물 3개 동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김기태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쉬지 않고 물을 뿌려보지만 진화에 애를 먹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금형 공장입니다. 새벽에 난 불이 1시간 40여 분이 지나 꺼졌습니다. 일하던 근로자 8명은 재빨리 나와 다치지 않았습니다. 공장 건물 3개 동이 다 타버려 소방서는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추산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붕괴를 막는 조치부터 하고 현장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 4시쯤엔 경기도 용인시의 기아자동차 연수원 신축 현장에도 불이 났습니다. 화재 직후 작업자들은 대피해 무사하고 불은 2시간 뒤에 꺼졌습니다. 30kg짜리 큰 개가 주인과 13살 난 아들을 물어 사살됐습니다. 오전 11시 무렵 경기도 광주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벌어진 일인데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던 잡종개는 소방대원의 마취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개한테 어깨와 다리를 물린 2사람은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검찰이 3번째 영장 청구 끝에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시킨 건 국정원 문건이란 결정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조금 복잡하지만 우병우 자신이 휘둘렀던 국정원이란 칼이 이번엔 자신을 겨냥한 셈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부실 수사의 황제 소환 논란 속에 검찰의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던 지난 10월 수사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검찰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비선 보고 의혹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보낸 겁니다. 이 보고서엔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뒤를 캐려고 국정원을 동원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려던 정황이 담긴 문서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의 진보교육감을 사찰한 뒤 닷새 안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문건이 확보됐습니다.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도 문건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문건에 대한 관계자 진술과 통화 내역을 포함해 폭넓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우 전 수석은 구속됐습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국정원 문건이 중요한 수사자료가 됐다며 구속의 결정타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모레부터 불러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유란입니다. 노출이나 욕설이 난무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해로운 내용 퍼뜨리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일명 BJ들을 영구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여성 진행자가 선정적인 춤을 추고 노골적인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좀 벗어주세요. 벗어주세요? 싫어, 입을 거야. 입을 거야. 폭주하는 자동차 안에서 내뱉는 욕설도 인터넷 방송에선 여과 없이 흘러나옵니다. 이걸로, 진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이런 불량 인터넷 방송은 1년 사이 3배나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적발해도 근절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문제 계정 삭제나 이용 정지 같은 시정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평균 65건씩 이루어지는데 신통치가 않습니다. 계정을 바꿔 다시 방송을 재개하는 등 일시적인 중단에 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영구 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란물뿐 아니라 욕설과 도박 방송까지 모두 불법 정보로 규정해 사업자가 영상물 유통을 제한하도록 하는 겁니다. 금지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을 퇴출시켜 버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유해 인터넷 방송의 심각성을 공감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나선 만큼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부동산 거래 비수기로 불리는 12월에 더구나 한파까지 일찍 찾아왔는데도 아파트 신규 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 전망이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연말에 밀어내기식으로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입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몰려든 사람들을 위해 바람막이 비닐 천막이 쳐졌습니다. 입지 조건도 좋지만 내년엔 대출받아 집 사기가 힘들어질 거란 심리가 작용했습니다. 금리는 점점 높아져 가는데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아져가지고 집을 빨리 올해라도 알아보려고 부랴부랴 나오게 됐어요. 부동산 비수기라는 12월이지만 이달 아파트 일반 분양은 4만 4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2.5% 더 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성과 광명 등 수도권 3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18,000가구가 신규 분양을 진행합니다. 내년엔 신DTI와 초과이익 환수제 등 한층 강화되는 정부 규제로 주택시장이 안개 속으로 빠질 거란 걱정에 업계가 연말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선 겁니다. 당장 큰 변수는 내년 4월로 바짝 다가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입니다. 시중금리 상승과 맞물리면 연초부터 주택 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신호가 나타나거나 보유세까지 인상한다고 한다면은 매도 쪽으로 기우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집값의 하향 안정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요즘 송년회 술자리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혹시 주변에 술만 취하면 분위기 망치고 심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 없으십니까? 또 이런 못된 술버릇은 순전히 술 때문일까요? 건강라이프 남주현 기자입니다. 직장인 김종범 씨는 술을 마시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하얀 얼굴이 빨개지고 무뚝뚝했던 표정이 실실 웃는 얼굴로 바뀝니다. 반면 이 흰 옷을 입은 40대 남성은 만취 상태가 되자 양손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이 남성처럼 술만 마시면 못된 술버릇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조용한 친구들이 술을 먹었을 때는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 되게 당황스럽던 적 같아요. 술이 왼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폭력적인 술버릇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버팔로대 연구 결과 폭력적인 술버릇이 있는 사람을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했더니 일반인보다 쾌활 지수는 낮고 분노 지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분노가 쌓인 사람에게서 폭력적인 술버릇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1시간에 빠른 속도로 맥주를 6잔 이상 마시거나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면 나쁜 술버릇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 전두엽의 실행기는 그런 걸로 본능을 억제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이제 알코올이 뇌 기능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 원시적인 본능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술버릇은 많이 취한 뒤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변 사람이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또 나쁜 술버릇이 있다면 음주량을 줄여야 하고 부득이 술을 마셔야 할 땐 천천히 마시고 담배는 삼가야 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투명한 방음벽에 새들이 부딪혀 죽는 실태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이제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 겁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죽은 새들이 도로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그 지나다니면요 1년이면 한 몇백 마리, 100마리 더 죽을 거예요. 쳐받아가지고. 고속도로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참매도 방음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맹금류 스티커를 군데군데 붙여놓았지만 소용없습니다. 이걸 굉장히 빽빽하게 붙여서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물인 것을 인식하게 해줘야지 이게 효과가 있게 됩니다. SBS가 야생 조류의 방음벽 충돌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방음벽 길이는 1044km나 됩니다. 전체 도로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환경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국립생태원에 야생조류의 충돌 실태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고 내년 10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조류 충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방음벽 설치 기준이라든가 그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에도 반영을 하고요. 앞으로 지어질 방음벽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뒤늦게나마 착수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라도 야생 조류의 죽음을 막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SBS 이용씨입니다. 외국인이 사후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물건값에 포함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이런 사후 면세점 설립에 이렇다 할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전국에 17,000여 곳으로 5년 새 5배 넘게 늘었습니다. 경쟁은 이렇게 치열해지는데 외국인 관광객은 감소하면서 문 닫는 곳이 생겼고 입점했던 점포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팔다 남은 물건이 구석에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한 사후 면세점의 강남 지점인데 장사가 안 돼 8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관광객을 기대하고 입점했던 점포 상인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달도 아니고 8개월 동안 판매한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도 안 되죠. 일부 점포는 수백만 원의 보증금마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측은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며 버티고 있습니다. 전화기 주세요. 해봤자 영업에 아무 지장 없어. 내일 전화하세요.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으니까요. 그러면서 면세점 측은 춘천에 4배는 더 큰 지점을 냈습니다.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는 점포 측이 인터넷에 면세점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관리비 90만 원도 내지 않아서라고 밝혔습니다. 관리비를 안 내서 뭐 한 700만 원 돈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아예 안 주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사실 이게 감정 싸움입니다, 사실은. 이 지점에서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점포는 4곳, 다른 지점의 점포 5곳을 합치면 피해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사후 면세점은 누구나 신고만 하면 열 수 있습니다. 입주 점포 보호를 위해서라도 면세점의 자격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한인 노숙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이유인데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정준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 근처입니다. 도로 벤치에 한 노숙인이 누워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한인 남자입니다. 노숙생활 하시면서 제일 힘드신 게 어떤 거세요? 다 힘들어요. 한번 해봐요. 여기 밑바닥 있는 것도 싸움을 해야 돼요. 사업 실패로 길거리 생활을 한 지 벌써 4년째. 비슷한 처지의 한인 노숙인은 미국 서부에만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인 노숙인이 사는 천막입니다. 과거엔 주로 마약 중독이나 도박이 원인이었다면 최근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한인 노숙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쉼터 말고는 한인 노숙인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도 없습니다. 노숙인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영어가 안 되고 그 사람들과 친하지 않으면 그런 정보 교환을 못 해요. 그러면 밥을 못 얻어먹죠. 특히 한인 노숙인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태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한인들은 눈으로 봐도 노숙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항상 깨끗이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숙인인 것을 굉장히 밝히기를 꺼려하고 기회의 땅을 찾아 태평양을 건너온 한인들이 노숙인으로 전락해 외딴 섬처럼 방치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못 견뎌 이거. 죽어요 여기서.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여기에서. 우리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발표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시위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또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서 희생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카이로에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2차 분노의 날을 선언한 팔레스타인인들이 금요 예배가 끝난 뒤 다시 돌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이스라엘 군 경찰과 충돌해 시위대 3명이 총격에 숨졌습니다. إلى استشهاد الشاب باسل جرى إطلاق النار المباشر على الصدر أصيب بالصدر ووصل إلى المستشفى مستشهدا. 부상자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 한 검문소에선 경찰을 흉기로 공격하던 남성이 사살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자살폭탄용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뒤 유혈 충돌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은 전투기 공습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제외하고 미국을 가장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터키에서도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일본 등지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국내 영화계에서 인기 소재인 분단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면서 한반도 핵전쟁이란 민감한 문제를 꺼내든 영화도 등장했습니다. 김영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쟁과 분단을 다룬 그동안의 영화는 크게 두 종류로 갈렸습니다. 명확한 선악 구도 속에 애국심을 자극하거나 강력한 살아남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이념을 뛰어넘는 인간애를 파고들거나 총 내려놔라. 어느 쪽이든 분단 그 자체보다는 관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면 이 제국주의자와 남조선 계례를 향한 선전포고. 최근 개봉한 이 영화는 한반도 핵전쟁을 스크린에 담았습니다. 분단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대놓고 묻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좋은 명분과 기회가 있었어요. 난 절대 선제 핵폭에 동의 못해. 영화는 결국 한반도 핵무장이라는 민감한 문제까지 꺼내듭니다. 이것이 충분히 사실에 기초한 얘기고 사실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구나라는 기시감을 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적인 분단 현실에 영화는 우회로 대신 직진으로 달려갑니다. 분단국가 인민은 분단국 자체가 아니라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하여 더 고통받는다. SBS 김영하입니다. 책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손수 아름답게 재본하는 작업을 책을 짓는다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예술이 된 나만의 책, 릴리웨르의 세계를 소셜 동영상 미디어 비디오머그에서 만나보시죠. 뭐 책 한 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시선을 접할 때가 초반에 좀 힘들었어요. 똑같은 다른 책이 있더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은 직접 원고를 쓰거나 본인의 어떤 기록물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 1500장 되겠는데, 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기쁨을 어떤 식으로든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그분에게 있어서는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작업하는 제 마음가짐도 조금 진지해지게 되죠. 기본적인 제본은 한 달 정도,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이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 책을 분해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종이가 손상되는 이유가 산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종이 사이사이에 빼주는 작업을 합니다. 끼워놓고 헤드밴드는 보통 미적인 역할도 있지만 책 머리랑 꼬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책 등에 제목을 찍어주면 끝났습니다. 요즘 막
전자책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사실 책이라는 거는 빛만 있으면 그러니까 바로 집어들면 볼 수 있는 게 책이잖아요. 이 책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저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폭력적인 술버릇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도 분노 지수가 높았다. 그러니까 술 탓이 아니라 결국 자기 탓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술 취해서 범행했다고 형을 줄여주는 음주 감형 제도를 어떻게 손봐야 할지 조금 더 분명해진 게 아닐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